안녕하세요. 이몽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아동기 척추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척추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고요. 흔히들 아동기 때 이제 잘 발생될 수 있는 척추질환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은 거북목 증후군 혹은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도 있는데 이 목 디스크는 조금 그렇게 그 어른들만큼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부정열 증상, 그 다음에 척추 부정열이나 척추 측만증이 오래되면 성장판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첫째로 이제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을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이라든가 어깨 통증, 그 다음에 이제 뇌로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는 추골동맥이라는 게 한 쌍이 있고요. 앞쪽에서 사람 죽었나 살았나 보는 경동맥이라는 혈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추골동맥이 혈관 압박이 경추 부정열이 생기게 되면 혈관 압박이 잘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압박이 오게 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머리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두통 같은 거 이런 증상들이 잘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는 이제 뼈와 척추 사이에 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압박을 받으면서 삐지고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인데, 보통 요거는 이제 목, 어깨뿐만 아니라 뭐 상지, 팔이 저린다든가 통증이 온다든가 찌릿찌릿하다든가 이런 증상을 같이 많이 동반을 하고요. 척추 측만증을 보면은 보통 이제 척추가 원래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 이제 앞에서나 뒤에서 볼 때 척추는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측만증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S자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어느 거는 C형 측만이라 그랬고요. 어느 거는 요렇게 C자 혹은 요렇게 C자로 이렇게 돼서 측만, 그런 어떤 C형 측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조금 어려운 게 S자형 측만 증상인데요. S자형 측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흉곽이라든가 심장과 폐가 들어가 있는 흉곽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악화되어서 약간 좀 호흡곤란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숨가쁨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부정열, 이게 제일 흔한 거죠. 이제 척추 측만증만큼은 아니지만 척추도 이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자세, 흔히 평상시에 생활 자세에 따라 많이 이제 척추뼈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되고 정렬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척추 부정열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또 척추 관절에 또 이 체중 부하라든가 어떤 운동 부하라든가 이런 부하들이 많이 걸리게 되면서 어느 어떤 관절의 성장판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아동기의 척추질환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를 자꾸 하게 되면 일단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도 막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뇌 발육이 잘 안 되게 되면 일단 지능 저하라는 것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면 뇌의 어떤 그 정신활동이라든가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어떤 학습 부진 같은 것도 같이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 지연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성장 지연이 일단은 뭐 성장판 그 손상으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두뇌에 보면 그 뇌하수체에 보면 그 성장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그런 호르몬 어떤 분비 기관이 있는데, 이 뇌로 올라가는 그 경추,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열이 생겨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압박을 당하게 되면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뇌세포의 어떤 기능들이 영향을 못 받아서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성장 호르몬을 생성해서 분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성장 지연도 호르몬적인 어떤 기전을
어떤 자극 기전에 의해서도 이제 성장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격 장애인데, 성격 장애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인격이라는 거라든가 어떤 성격이요, 뇌의 어떤 그 기능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뇌 발육이 잘 안 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인격 장애, 특히 뭐 가볍게는 틱 장애라든가 혹은 우울증이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뇌 기능이 활성화가 잘 될 때는 병들이 뇌의 발육도 잘 되고 그래서 성격 발달도 잘 되게 되는데, 이 뇌로 올라가는 어떤 척추 부정열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갖다 이렇게 막히게 하게 되면 뇌 쪽으로 올라가는 그 혈액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뇌 발육이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격이라든가 어떤 인격 장애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는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거북목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척추 모형을 보면서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는 중력권에서 이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 동물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밑에를 골반 영역대라 그러는데, 요거를 가장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건물로 얘기하면 골반 영역대는 주춧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추, 흉추, 그 다음에 목뼈, 경추라 그러는데, 하고 이제 머리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뒤통수 쪽이고, 요쪽이 등 쪽이고, 요쪽이 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춧돌을 향해서 이제 지표면과 수직 중심선, 요거를 갖다 중력 중심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보면 목은 살짝 앞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등은 살짝 뒤로 휘어져 나왔고, 허리에서 또 다시 살짝 들어가고, 또 엉덩이 부위 있는 요 부위를 청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보면 요 전체를 골반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하고 고관절을 통해서 다리하고 연결되는 이 뼈를 장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좌우 장골하고 청골이라는 천추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면 코킥스라 그래요. 꼬리뼈인데, 이런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좌우 장골과 천추골이 이렇게 천장 관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건물 얘기하면 주춧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춧돌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골반대에서 대들보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표면과 수직 중심선을 중력 중심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심선상에 경추는 살짝 앞으로 휘어져 들어가고, 등은 살짝 나오고, 또 허리는 살짝 앞으로 들어가고, 또 엉덩이 부분은 뒤로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기본 중심선상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등이 등이 굽었죠? 이거를 구분등이라 그러고요. 또 등이 이렇게 굽으면서 또 요 경추와 등의 사이에 요 부위가 이렇게 꺾어지는 게 있어요. 요걸 거북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흉추 윗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요게 살짝 이렇게 커브가 있었는데, 이렇게 숙여서 자꾸 일하게 되면 경추가 일자로 이렇게 커브가 소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일자목이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사람이 맨날 여기 뒤통수 오고 그러면 시선이 밑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밑에서 책을 보거나 작업할 때는 이런 구도가 되지만, 이게 계속 패턴에 되면 이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걸을 때는 정면을 봐야 된다. 정면을 보기 때문에 그때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서주면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경직이 되면서 굳어지게 되면 고개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거북목식으로 꺾이고, 여기에 경추 5, 6번인데 7개 중에서 특히 5, 6번 부위가 또 한번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 목 디스크라든가 목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게 중심선에서 머리 무게가 앞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그런과 동시에 또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해주는 대들보 기둥이 아무것도 밑에 없게 되면 목 뒤에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경근이라 그러거든요. 그 근육들이 얘들이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잡아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면서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 목 뒤에 근육들이 자꾸 뭉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뼈와 뼈 사이는 사실은 이렇게 돼서 상하 틈들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 자꾸 좁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받으면서 척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도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 뼈와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서 나오는 이렇게 신경 나가는 구멍, 척수 신경 포라민, 그 인터버테브라 포라민이라는 신경 나가는 구멍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신경들이 살짝 이렇게 잼이 걸리면서 조직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면서 또 통증이라든가 저림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올 수가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 보면, 원래 이렇게 쭉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등이 굽는 걸 구분등이라 그러고, 요 경추하고 흉추 사이에 이렇게 굽는 걸 거북목이라 그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커브가 살짝 상실되면서 쭉 일자로 가는 거를 흔히들 말하는 C 커브가 소실된 걸 일자목이라 한다는 얘기 일단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 목 디스크는 또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제 목이나 뭐 디스크는 아마 목 디스크도 있고 또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마침 허리 디스크에 대한 어떤 모델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목 디스크나 같은 현상이니까 요 허리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요 척추와 요 척추를 추체라 그러고요. 위 척추와 밑에 척추 사이에는 이 디스크 추간판이나 연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침대와 같아요. 근데 이게 구조가 안 좋게 되면 체중부하가 많이 쏠리게 되면서 압축이 되겠죠. 이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이 디스크가 물침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어떤 어떤 체형 부정례나 이런 게 있어서 쏠리게 되면 이 물침대의 수액을 갖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이쪽으로 밀고 나오게 되면 밀고 나오면서 요 신경이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 또 추간 신경국에서 나오는 신경근이라든가 어떤 신경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으면 그게 디스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요렇게 삐지고 안 나오더라도 요 사이가 자꾸 좁아지게 되면요, MRI 같은 거 사진을 찍게 되면 요 수액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마치 말라 죽은 것처럼 되면서 스페이스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 신경 나가는 구멍들이 또 좁아지면 얘네들을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누르게 되면서 또 얘네들로 인해서 척추의 협착증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생기려면 가장 이상적으로 척추의 어떤 중력 중심성에 나름대로 살짝 들어갔다, 등 살짝 나왔다, 허리 살짝 들어갔다, 엉덩이 살짝 나왔다, 이 나름대로의 중심선상에 크게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아동들이라든가 혹은 자녀분들이 숙여서 자꾸 뭘 작업을 한다든가 등 걸을 때도 꾸부정하게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좀 등 펴라, 허리 펴라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안내를 바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루 이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자꾸 개념 없이 누적되고 방치가 되면요, 고질적으로 굳어지면 그게 이제 큰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는 문제를 하면 보통 이제 척추 측만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C형 측만이라는 게 있는 게 척추 전체가 원래 이렇게 등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일직선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C형으로 하는 거, 이걸 C형 측만, 혹은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C형 측만이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허리는 이쪽으로 슬쪽으로인데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쓱 S자로 되죠. 이거를 바로 S자형 측만증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요 반대로 이쪽으로 왔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S자형으로 되고, 물론 그러려면 또 골반 균형도 많이 이렇게 수평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만증이 생기는데, 가벼운 각도일 때 얼렁얼렁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게 되면요, 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 척추들이 또요,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늑골이 이렇게 연결돼서 흉곽하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늑골과 흉곽 자체가 또 변형이 오게 되면 점점 고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은 또 흉곽 속에는 심장과 폐의 기능, 장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왜곡이 되게 되면 또 심폐 기능이 압박을 형성이 되면 또 호흡곤란
혈관도 오게 되고 하니까 요 점 꼭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조기에 뭐든지 발견해서 이렇게 바로잡아 들어가면 훨씬 더 예후가 좋고 치료도 잘 되는데 이 방치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측만증에 대해서 특히 주의 깊게 잘 부모님들이나 혹은 그 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유의 있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어머님들이 자세 바르게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그 아동들의 자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좀 별로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방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교정하는 원장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정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꾸 이제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이제 일깨워 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계몽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부정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다 어긋나는 걸 다 척추 부정렬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거는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거북목 증후군이라든가 일자목이 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게 차단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사람이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게 요게 이제 사람 죽었나 살았나 하는 목전 옆에 경동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구 경동맥이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경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이렇게 경추는 7개인데 6개 구멍 특히 6개 횡돌기라 그래갖고 요 옆으로 난 돌기가 있는데 거기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혈관이 이렇게 심장에서 나온 혈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추 1번을 통과하면서요 뒤로 살짝 제껴져요. 이렇게 통과돼서 뒤로 제껴지면서 또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또 반대쪽에서도 제껴지면서 와서 만나서 이렇게 두 개가 혈관이 만나서 하나로 올라가면서 뇌로 공급되는데 이게 거북목의 일자목이 되면 이게 이렇게 내민턱 자세가 되면서요 뒤에 틈들이 원래는 이렇게 되면서 반듯하게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부분이 찝히죠. 그리고 뒤 혈관이 확 꺾이게 되죠. 그러면 추골동맥, 특히 추골동맥 한 쌍이 뇌로 올라가는 그 뇌의 중요한 그 어떤 부위를 갖다가 생명내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저 시각중지 후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그 추골동맥이 많이 찝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내에는 그 신경 조절 중추가 자율신경 조절 중추도 있고 호르몬 조절 중추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그 호르몬 조절 중추 어떤 요런 부위가 어떤 호르몬 조절 중추 부위로 혈관 공급이 잘 안 되면 그쪽에서 호르몬 생성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성장 자극 호르몬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성장 지연도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로 올라가는 혈관 4개 경동맥과 추골동맥 그 한 쌍에서 4개의 관으로 공급을 하는데 벌써 2개가 이게 막히게 되면 뇌로 영양 공급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면 뇌 발육도 그만큼 잘 안 되게 되고 또한 이 활성화도 많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뇌의 정상 기능이 이렇게 잘 발휘가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요 점 되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 이렇게 등 굽어서 이렇게 내민턱 자세 이렇게 되면서 거북목에 약간 일자목식으로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오니까요. 항상 학생들한테 혹은 아동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등 피고 허리 펴고 반듯하게 턱 당기고 이렇게 하는 어떤 습관들을 갖다가 많이 좀 주의 깊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PPT 아동기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바르지 않은 그 생활 습관이겠죠. 예를 들면 무거운 책가방이라든가 혹은 흔히들 애들 뭐 킥보드라든가 바퀴 달린 운동하고는 편측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가끔들 애들 손톱 깨물기 하고 혹은 턱 깨기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턱관절의 어떤 그 위치가 변이가 오는데 턱 깨기라든가 손톱 깨물기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데 이 턱관절의 어떤 운동의 중심점이 작은 운동 중심은 턱관절 그 자체에 있지만 큰 운동 중심은 경추 1, 2번에 있는 그 정중 환축 관절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턱의 그 위치 상태가
바로 또 경추 1, 2번에 영향을 주면서 위로는 머리 쪽으로 위에 두개골이라든가 얼굴, 안면골 뭐 이쪽에 부정렬을 유도를 하고요. 또 밑으로는 경추를 바탕으로 해서 흉추, 요추, 청골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다리의 길이까지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어떤 그런 부정렬을 유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턱깨물기, 턱깨기 이런 것들, 전 손톱깨물기, 턱깨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잠깐 어느 순간 하는 건 별 큰 뭐 영향력이 없는데 이게 습관화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 장기화될 쪽으로 자극이 되면 그것도 척추를 틀어지게 하고 하는 어떤 그 척추 아동기,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흔히들 이제 바르지 않은 공부 자세, 이제 앉아있을 때도 바른 자세가 삐뚤하게 앉다든가 아니면 또 가끔들 그냥 애들이 자기 다리에다 그 방바닥에서 자기 다리 위에다 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숙여서 보거나 하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하게 되면 구분등이라든가 거북목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잘 아시겠지만 또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갖다 장시간 이렇게 숙여서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척추 부정일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잘못된 씹는 습관, 이게 이제 저작 습관인데요. 어느 한쪽, 원래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좌우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좌측 우측 번갈아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저작을 해줘야 되는데 편측으로 오랫동안 한쪽만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마치 이것도 또 턱깨기라든가 이 손톱 깨물기와 같이 턱관절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안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결국은 또 경추로 가서 경추를 틀어지게 하고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 척추 질환의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가 또 명심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은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바른 자세 생활에서 예방과 그 다음에 일단 그 척추 질환의 부정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척추 질환이 있을 때는 얼른 봐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직접 척추 교정, 비수술적인 척추 교정을 통해서 이제 부정열 같은 거를 바로 잡아주면 되게 바로 효과적이고, 특히 아동기 때는요, 이 어른들, 성인들이라든가 청장년기 뒤로 이렇게 지나간 어떤 나이대의 어떤 척추들보다는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또 일찍 조기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척추 교정을 잘 해주게 되면 또 효과들도 또 바로 잘 나타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렇게 생활 자세라든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척추 부정열의 모습이 좀 보이걸랑 바로바로 이렇게 척추 교정하는 전문 어떤 이런 치료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바로 일찍 하루속히 빨리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 생활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른 자세가 뭔지 이 표준을 좀 잘 모르시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있다가 내가 척추 모형을 가지고 바른 자세의 어떤 기준이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PPT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일단 특히 이렇게 경추를 보면 원래 목이 이렇게 C자로 이렇게 되고 약간의 척추의 무게중심점이 있는데 그거하고 얼추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점점 숙여서 볼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무게중심점에서 두개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볍게 C 커브가 있어야 되는 C자형 커브가 살짝 형성이 되는 게 정상인데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커브가 펼치면서 일자목식으로 이렇게 약간 형성이 되고요.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거북목이라든가 백조목 형태라고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내가 모형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정상 척추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반듯한데 특히 가장
청소년 때 잘 올 수 있는 게 청소년이라든가 아동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제일 많이 오면 이게 또 그냥 두면 되게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본인들의 그 자녀분들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좌우로 봤을 때 뭔가 휘어져 보인다든가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를 보일 때는 꼭 한번 전문의들을 만나서 척추 측만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교정 치료는 뭐 요거는 하나의 예인데 여러 가지 수기법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척추 교정을 직접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아동기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분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혹은 아동들의 척추가 바른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바른 자세, 허리 펴고 가슴 펴고 등 펴고 앉아라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해주고 어떤 그 그 가르침을 주시게 되면 애들한테는 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척추가 또 어른들 같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생활 자세만 많이 고쳐도 웬만하면 아동기 척추 질환은 많이 예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아동들한테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바른 자세의 생활화를 유도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